그럼 이제부터 당 밖 혹은 당 안의 목소리를 좀 더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더 당 비주를 중심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조금씩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첫 목회 밤샘 토론 이후에 한 명의 목소리를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비대위원장이자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승패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사례 있지 않습니까? 대선 지고 지선 지고 그래도 자기 보고 나가고 그리고 또 당대표 되고 하는 모습들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정치는 본인의 결단과 의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고 안 나가고는 본인께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표면적으로 약간의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어제 천목회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물론 이승환 위원장은 좀 가치 중립적으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겠지만 아니 이재명 대표도 대선 지고 바로 개항을 보궐선거 출마하지 않았냐. 이재명 대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정치는 본인의 결단 의지로 하는 거다. 이 메시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사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입장문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을 받는데 너무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받았어요. 한동훈 위원장의 전당대 대표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천목회는 어떤 친한계나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어떤 정계 입문 과정이나 생각들을 갖고 있는 3040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것이고 원론적으로 우리한테 묻지 말고 본인에게 묻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답변에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정은 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돌직구쇼에서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59대 41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 근데 한동훈 위원장의 팬덤은 그렇게 보질 않는 거예요.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다투는 것이 이제 보면은 과실 비율을 가지고 다툽니다. 과실 비율을 가지고 다투는데 예를 들어 과실 비율이 9대 1인 상황인데 과실 비율이 9가 있는 쪽에서 아니 너네도 잘못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실 비율이 5대 5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과실 비율이 1이 있는 쪽은 억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한동훈 위원장의 팬덤은 바로 그런 점에서 억울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식으로 5대 5로 만드는 그런 것이 굉장히 탄압을 당하고 어떤 억압을 당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더더욱 팬덤이 커지고 더더욱 지지율이 커지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바로 그와 같은 팬덤과 지지율이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를 사실상 끌어내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사례도 있고 당 내부에서도 공개 지지, 천목회에서 물론 뭐 어느 한쪽 힘 실어주는 건 아니지만 뭐 한동훈 전 위원장 포함해서 다 같이 나와야 전당대회가 좀 더 주목을 받다 뭐 이런 취지 얘기인데 여설 행정관님. 그럼에도 이거 뭐 패배 책임, 뭐 이재명 대표 사례를 들은 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은 여기 탑10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문법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팬덤 지지자의 정치 시대이기 때문에 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든 게 이재명 대표가 대선 패배하고 지선 패배했는데도 불구하고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당권을 거머쥐고 결국에는 그 리더십을 바탕으로 총선까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승리하고 나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연임론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과거의 정치 문법은 선거 패배하고 나면은 뭐 휴식기를 갖는다거나 한번 쉬어야 되는데 지금의 약간 이 정치 지형으로 봤을 때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쨌든 팬들한테 지지자들한테 뭔가 끊임없이 계속 이제 한마디로 팬 서비스를 계속 해야 된다. 만약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를 안 하게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우유부단한 정치인으로 이미지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재명 대표 사례가 약간 이제 그 정치 문법이 바뀐 사례 중에 이재명 대표도 있다. 이렇게 이제 아마도 이승환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 같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에 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팬들은 쉬면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팬덤이라는 그 밑바닥에 근거를 두고 이제 다 말씀을 하셔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이재명 대표 사례를 듣고요.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이제 친한계라는 단어도 많이 이제 신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가깝다는 인사들의 얘기는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80에서 90% 정도 출마를 마음먹은 것 같다니까 당대표에 대한 7월에 열릴 수도 있는 전당대회에 대해서 도전장을 낼 수도 있다. 20%의 결단만 남았고 출마를 마음먹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 얘기를 허투루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친한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직접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만 전당대 출마 쪽으로 기운 것 같다는 얘기. 사실 이상민 의원도 어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내 이런저런 목소리, 특히 비주류 중심으로 나오는 얘기, 바로 조혜진 의원도 이제는 선발 투수, 주전 투수로 나서야 된다. 공개적으로 조혜진 의원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 출마를 요구했는데 사실 한 전 위원장이 작년 말이었죠. 12월 26일 비대위원장에 내정이 됐고 이제 총선을 이끌게 됐을 때 이 말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이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있는 동료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을 같이 만들고 같이 가겠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려고 합니다. 용기와 헌신으로 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구원 투수 아니라 선발 투수다. 뭐 조혜진 의원은 이번에 낙선하긴 했습니다만 아무리 비주류라고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한 전 위원장 출마를 요구하고 지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파장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당내에서 이제 본격적인 친윤 대 친한 구도로 재편되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구원투수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구원투수로 들어온 팀이 정권 심판론이라는 이 그 명분 때문에 굉장히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그 성과를 냈다. 이렇게 개헌저지선이라는 성과를 냈기 때문에 총선 패배의 책임은 그걸로 어느 정도는 이제 만회가 된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친한계 인사들은. 예. 그러면서 이번에 이 전당대회에서는 차라리 이제부터는 구원 투수가 아니라 선발 투수로 등판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래서 국민의힘이란 당을 본인이 원하는 체질로 개선시켜내는 역할을 맡아달라, 이게 맞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번에 선발 투수로 쓴다면 전당대회에서 선발 투수 쓴다면 예. 승리의 가능성은 매우 높게 예측이 된다라고 보여져요. 예. 다만 MVP까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이 있는 게 첫 번째는 친윤계가 끊임없이 당내에 견제구를 던져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견제구를 얼마만큼 본인이 잘 피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을 이제 정권교체론과 정권 심판론에서 그 약해져 있던 체질을 지금 바꿔내야 되지 않습니까? 정권을 재집권할 수 있는 체질로 바꿔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당정의 이 관계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어떻게 정립시켜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MVP 가능성은 점쳐질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총선이 끝나고 한 달여 만에 정치적으로 친한계가 생기고 예.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짧은 시간 동안 아주 급성장하는 기대주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전당대회에 참여할 가능성도 그만큼 예. 매우 높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출마한다면 아마도 여유 있는 승리 이런 정도를 좀 점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과 가까운 인사가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90% 가까이 봤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저 수치는 올라갈 수 있는 게 자연스러울 테고요. 그럼 진짜 나간다고 치자고요.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7월 초에 열린다고 하면 나간다고 가정을 하면 일단 이건 내부 경쟁이니까 이재명 대표 지지율까지 볼 필요가 없고 최근에 나왔던 이게 그 민심과 당심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당심에서는 한동훈 48 그리고 여론조사를 했을 경우는 전체 합쳤을 경우는 유승민 이것 또한 다 비윤 이른바 아니냐. 그럼 저 허민 기자님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당원 그리고 여론조사 5대5든 7대3이든 혹은 당원 100%든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 출마하면 무조건 당대표 된다고 보세요? 그건 좀 상황이 다르죠. 왜냐하면은
지금 저 그래픽에서도 나와 있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48%, 예. 나머지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많죠. 예. 그러나 전체, 그러니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제 뭐 민주당까지 지지하는, 야권까지 지지하는 전체를 보면 한동훈 위원장 26%, 유승민 의원 전 의원 28%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그게 등락이 심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선 가능성을 점치려면, 또는 다른 뭐 원희룡,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이런 분들, 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죠. 이런 분들의 당선 가능성을 점치려면 결국은 경선 룰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될 것입니다. 예. 네, 사실은 뭐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뭐 당권에 도전할 것 같기도 한 그런 발언을 하는 바람에 예. 제가 한 번은 유승민 전 의원이 당권에 관심을 가지는 순간 경선 룰은 없는 얘기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 지금 현재 그대로 이제 당심 100%가 될지, 또 당심이라고 해도 이 당심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 유권자 중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곧 당심이냐, 이것과는 다른 문제거든요. 예. 당심은 정치 고관여층으로서 예컨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우리 당대표가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와 정치적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따져볼 겁니다. 예컨대 양특검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양특검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이것도 따져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조국 혁신당도 그랬고 민주당도 또 한동훈 특검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는 있는데,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됐을 때 그 한동훈 특검법이 들어왔을 때 자기 특검법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탄하기 위해서 또 뭐 시간을 허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과는 관계없이 예. 오히려 당심이라고 하는 거는 또 별개의 트랙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은 룰 전당대 룰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00%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온다고 가정했을 경우 그 당심과 여론조사를 어떻게 비율로 섞느냐에 따라서 허민 기자의 전망은 한 전 위원장이 무조건 당선될,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다. 박상수 변호사님. 네. 그런데 사실 소장파 천목회 오늘 입장문 말고더라도 전당대 룰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많아서,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혹은 여전히 당심 100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안철수 의원처럼 5대5로 전당대회를 바꿔야 된다. 안철수 의원도 당대표 출마를 고심 중에 있기 때문에 5대5 7대3 이 얘기는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저는 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서 느꼈던 게, 어떤 비율로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한다면 당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진짜 뭐 친윤 비윤의 어떤 그런 게 있고, 친윤이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 자체를 반기지 않는 그런 것이 만약에 있다라면 지금 이 룰에 대한 고민이 너무 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짜고 저렇게 짜도 이게 그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저희가 논의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친윤 후보가 있냐. 예, 아까 그 보여주신 그 표에서도 보면은 거기 나온 그 후보들 중에 과연 친윤 후보가 있느냐. 여론조사요? 예, 여론조사.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당원과 민심을 모두 통틀어 봐도 친윤이 당대표가 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사실상 보여준 겁니다. 그게 한동훈 위원장이든 아니든 말이죠. 아무래도 대통령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그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의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있어서 저희 당원들과 그다음에 국민들 모두가 사실상 몰표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룰은 어찌 보면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사실상 이 어떤 후보를 내놔도 친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떠한 룰을 가져와도 힘든 이 상황이라면, 지금은 이제 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당이 정말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를 논의할 그 타이밍이 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상수 변호사 말씀은 한 전 위원장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화 돼가는 상황에서 아무리 뭐 전당대 룰을 조금씩 바꿔도 이게 한동훈 전 위원장 견제하는 쪽에서 목소리는 나올 수 있지만 대세는 큰 지장이 없을 거다. 한 전 위원장이 당선될 거다. 허민 기자 생각과는 조금 다르네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근데 이제 나온다고 해서 당대표가 된다고까지 하자고요.
두 가지 가정을 전제하고 나서 앞으로 그러면 그 여당의 당대표를 할 텐데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본인이 오롯이 제 책임이다라고 해서 물러났는데 그러면 총선 패배 책임론에서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며 아까 허민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윤계 반발 혹은 이른바 뭐 야당에서도 한동훈 특검법도 하자고 할 거고 이런저런 여러 삼중고를 어떻게 해결할까?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은 어떤 판단하십니까? 그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저 문제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은 만약에 이제 본인이 당대표 선거 경선에 나서면은 친윤과 대통령과의 관계도 저는 풀릴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앞서 이야기 나온 것처럼 나경원, 유승민 그리고 안철수 이런 당권 주자들이 대부분 비윤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입장에서 보면은 차라리 한동훈과 화해하는 게 낫다. 이렇게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당대표가 되면은 오히려 이제 여당과의 관계는 한동훈 리더십으로 급격하게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은 당대표가 그 독배를 든 잔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분위기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결국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와 2차전을 이제 벌이는 건데요. 그 2차전은 이제 지방선거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지방선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여권 내에 빨리 한동훈 리더십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2차 진검승부가 이제 기다려져 있는데요. 예. 그거를 열심히 준비하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당대표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빨리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으로 여권 내에 주류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 이제 2012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당 내 야당 역할, 비주류 역할을 하면서 약간 중도층 입장이 보기에는 이거 그 인기 없는 대통령과 차별화 잘 되고 있고 이 정도라면은 차라리 정권 교체 느낌도 나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전략은 최초에 이제 그 총선 때 전략이랑 똑같이 윤석열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당대표는 같은 원팀이다. 예. 정권 심판론 그리고 정권에 책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차라리 주류로 만드는 게 민주당한테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게요. 근데 결국 핵심은 이거겠죠.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임기 3년 남은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보수 여당의 당대표가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당대표 나오는데 반유로 나올 거냐. 아니면 비윤 정도. 아니면 윤 대통령을 화해할 거냐. 뭐 이런 부분일 텐데 그 친한계 중심으로 거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앞으로의 과정까지 설명을 해봤습니다. 조혜진 의원의 공개 지지도 나왔고요.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입니다.